도시의 밤이 가장 화려해지는 시간.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연말연시 익숙한 풍경도 있지만 어느덧 사라져가는 것들도 있죠. 큰 길을 벗어나 안으로 들어서면 불쑥 나타나는 이 좁은 골목도 그중 하나입니다. 저는 저 을지로입구에 내려서 종로를 거쳐서 제동, 개동까지 쭉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땐 전부가 다 골목길이었어요. 이런 골목이죠. 지금은 좀 넓어졌습니다만. 골목에 들어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하죠. 또 이렇게 모퉁이로 어디 돌면은 아는 친구를 만날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의 기대감도 들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요, 서울의 넓고 화려한 길을 벗어나서 좁은 골목길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이 골목들에는 어떤 음식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네.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집과 집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길이 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며 걷다. 따뜻한 밥 한 끼에 허기를 달래기도 했죠. 오래된 기억들이 그리움이 되어 익어가는 곳, 그 추억의 맛을 찾아 골목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다. 서울의 북쪽 끝에 자리 잡은 불암산입니다. 불암산. 왠지 좀 익숙하다 싶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그 이름을 빌려 쓴 덕에 명예산주가 되기도 했는데요. 부끄럽지만 시도 하나 썼습니다. 이름이 하도 커서 어머니도 한번 불러보지 못했는데 내가 광대의 길을 들어서면서 염치 없이 사용한 죄스러움의 세월, 영역의 세월, 그 웅장함과 은둔의 일을 감히 모른 채 그 그늘에 몸을 붙여 살았습니다. 이 불암산 자락이 품은 골목이요. 여기 어떤 음식이 있을까 하고 찾아와 보긴 했습니다만 백사마을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백사마을. 이쪽으로 둘레길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백사마을이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거기 백사마을 딱 나와요. 쭉 내려가시면 많이 복 보여요? 받으세요. 아이고, 백사마을이 조그마해요. 건강하세요. 네. 산 아래 옛 골목길이 남아있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어디로 올라갔다 오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뭐 도토리 사나 보네. 네. 여기 아이고. 도토리가 많아요. 그냥 짓는 거죠, 따는 게 아니라. 그럼요, 따지 못해요. 네. 이 동네가 백사마을이 맞습니까 여기? 예. 백사. 이름이 좀 특이하죠? 번지도 백사번지? 예, 백사번지. 아 그러니까 백사번지의 백사마을이구만요. 불암산 아래 능선을 따라 좁은 골목들이 실핏줄처럼 얽히고 설킨 이곳이 백사마을입니다. 여기 보라마 이렇게 부르면 금방 나오게 생겼는데. 여기 우물이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어이구 연탄. 연탄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이 연탄 가져올라오기가 힘들 텐데. 이제 여기 배달해줘요. 옛날엔 참 이거 조금 높은 데고 평지고 이거 새끼질로 꿰가지고 양쪽으로 들고 뛰어다녔어요. 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니 옛날엔 배달이 어디 있어요? 저 아래 동네 부리면 거기서 사다가 그냥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여기 물 있어요 이 안에? 네, 물 있어요. 있습니다. 어이구 물이 많네요. 예. 많아요. 이 물 잡숴보신 기억나요? 아이, 그러면요. 물 맛이 좋았어요? 예, 좋아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드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거 왜 못 퍼요? 옛날에 다 우리가
과거에다 했던 거 이거 탁 치면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물 푼 적도 있어요. 아, 참 추억스럽네요. 그럼 가십시다. 우물에 물찌개까지. 서울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었나 싶을 만큼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좋습니까 보니까. 네. 아, 이렇게 좁은 데로 말이야. 쌈도 하고. 쌈? 무슨 쌈을 해요? 서운 놈도 좋아한다고 싸우지. 아, 물을? 아, 내가 먼저 왔어 이거. 아, 자넨 내 다음이야. 길이 좁을수록 사람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스럽네, 정스러워. 어? 아이들에겐 이보다 더 넓고 큰 세상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새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골목길은 아주 오래전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연탄은 저 골목길에도 풍기네요. 참 정스럽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 60년대 말 판자촌 철거가 시작되면서 서울 곳곳에는 산등성이마다 철거민들의 이주 마을이 생겼습니다. 달이 가장 잘 보이는 곳. 하지만 달 구경 한번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던 곳. 아, 땅에서 힘이 빼서 했네. 백사마을도 그 무렵에 생겼습니다. 도토리가 많이 나는 산이라고만 알고 있던 불암산에 이렇게 평생 살게 될 줄 몰랐답니다. 낙엽 속에. 한자촌에서 살던 사람들은 저 안암촌에서 안암동 그 뚝방에서 살다가 이 왔다고. 아, 이사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해서 온 게 아니라 구청에서 실어다 여기다 다 무조건 실어다가 놓은 막 거죠.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동네 반 논을 싹 밀어내고 싹 산을 거기다가 밀어서 사람 갖다 놓은 거야. 그랬지 뭐. 또 뭐야. 오늘 지어놓으면 일 갔다 와서 오늘 지어놓으면 내일 와서 뜯고 내일 와서 뜯으면 또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 집이. 그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봐봐요. 말도 못하게 봐. 아야야야 이러지. 치워. 치우고 딴 거 해야지. 산동네 사람들에게 도토리는 든든한 살림미천이었습니다. 이렇게 쪄갖고 물을 맞춰. 걸러서로 이렇게 물을 그냥 해서 가라앉혀야 돼요. 가라앉으면 이제 물을 따라 버리고 그 밑에 있는 걸로 묵을 만드는 거예요. 도토리는 곱게 찧어서 채로 걸러 전분 물을 만듭니다. 이대로 두면 밑에 전분이 가라앉는데 그 전분으로 도토리 묵을 만든답니다. 워낙 손이 많이 가서 도토리 묵은 쉽게 엄두를 못 냈답니다. 늘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평균지 있을 때 거기서 12시 서울역에서 장사하고 있고 청량리와 내리는데 버스가 떨어진 거야. 청량리에서 역까지 걸어왔어. 그러고 오니까 여기 오니까 4시야. 아침 4시. 발바닥이 부어갖고 걷지도 못하고 구구절절이 왜 힘이 안 들었겠어. 구구절절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사정. 그 떫고 쓴맛을 거르고 걸러 뭉근하게 묵을 씁니다. 뭔지. 그런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오면 그냥 안 보내. 물이라도 한 모금 먹이서 보내고 그러지.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의지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여리기만 했던 마음도 묵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미길라고 지기 썼더니 어제. 썰으면 돼 이제. 좋다. 묵은 가늘게 채를 썰어 놓습니다. 잘 익은 김치도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멸치 육수를 붓습니다. 한 그릇 나누어 먹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던 묵밥입니다.
밀가루는 제일 만만한 식재료였습니다. 대부분 끼니거리로 쓰였지만 가끔 아이들 간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찐빵 만들어요. 술빵. 술빵? 예. 술빵이 뭐 어떻게 막걸리 만들어요? 넣고 이제 개 놨다가 고이면 이제 쪄먹는 거야. 술빵은. 막걸리를 넣고 만드는 술빵입니다. 이 막걸리가 발효를 도와주는 건데요. 반죽을 만들어 아랫목에 놓아두면 그 시큼한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이곤 했다지요. 저녁도 수제비, 아침도 수제비 해 먹으면서 애들 해주는 건 빵. 이제 군것질 배고파서 찔찔 짜면 그거라도 입을 틀어막아야 조용하거든. 밀가루라면 지긋지긋하다던 사람들도 술빵만은 대접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맛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맛은 없을 거야. 하도 오래간만에 해서 맛있을 거야. 맛있어. 오늘 내가 해놓은 건 맛있어. 먹어봐. 얼마나 좋아. 해봐봐. 그 치대 막 반들반들하게. 잘 챙겨줘. 두 분이서 맨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싸우는 것 같아. 싸워 이 집이는. 나하고 이 집하고는 이 집하고 맨날 싸우다니. 싸워. 이 집하고는 맨날 싸워. 말을 안 들어 나이 먹었어도. 아 시끄러워.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지. 나이 먹었는데 그러면 안 이기냐? 나이 적은 사람이 져야지. 아 이겨봐 그럼 이겨봐. 작게 이길 거야. 자꾸 이겨. 작게 이겨. 얼마나 좋아. 에이구 예쁘다. 잘해줬네. 저거보다 더 맛있겠다. 맞아. 콩 어디 있는데? 저기 밤이나 콩 같은 걸 넣어 맛을 보태기도 합니다. 맞네. 밀가루 반죽 안에 속을 넣고 동글동글 빚으면 되는데요. 송편처럼 생겼다고 또 술떡이라고도 부르신답니다. 기똥차게 웃겨. 또 콩이 제가 끼노네. 하나하나 드물드물. 빵 찌는 냄새가 진동을 하면 온 동네 아이들이 죄다 모여들곤 했다지요. 이젠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됐지만 말입니다. 다 이사 가고 없어. 이제 다 팔아가지고 다 이사 가버렸어. 이제 못 사는 사람만 있지. 못난 사람들만 이렇게 있어. 늙은이들은. 우리 영감님도 여기서 갔고. 세월 참 많이 갔어요. 응. 근데 속절없이 가버린 세월처럼 사람도 음식도 하나둘 잊혀져 갑니다. 아 콩 넣고 밤 넣고 그랬지.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맛이 있지요. 예. 금방 했어. 불은 누가 나서. 그때는 이런 게 엄청 구애거든요. 보리밥만 먹고 사니까 이게 쌀밥이나 마찬가지 시골에서는 이거 한번 해놓으면 진짜 맛있어. 밥 안 먹고 이거 먹는다고. 이 마을 분들에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답니다. 이름하여 유교사 국수. 70년대 점심마다 대급으로 나누어 주던 국수를 그렇게 불렀다는군요. 여기 새마을하고 일하고 이럴 때는 밀가루가 많이 나오고 국수도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앉아 노인들 계시면 드리면 잡수는 분 잡수고 안 잡수는 안 잡사요.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래 펴놔서 좀 끄덕끄덕 말릴 때 그때 기름을 끓여갖고 튀기는 거예요. 튀겨서 과자 마냥 이렇게 애들도 주고 그래서 먹고 살았죠. 삶은 국수가 꾸덕하게 마르면 기름에 그대로 넣고 튀겼답니다. 국수가락이 과자처럼 바삭해질 때까지 튀기면 된다는데요. 이야, 정말 저게 되네요. 꼬들꼬들 바삭하게 국수가 튀겨졌습니다. 여기에 설탕을 솔솔 뿌려주면 이보다 더 맛있는 별미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주중벌이 할 거 뭐가 없으니까 과일 저식이 사탕 같은 게 없으니까 애들 먹이느라고.
밥 한 끼에 늘 마음 졸이며 살았지만 가끔 이렇게 달콤한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웃들이 모이고 따끈한 묵밥 한 그릇 밥상에 오릅니다. 여기다 줘, 여기다 줘. 난 안 먹어. 왜 안 먹어? 난 이거 안 먹어. 옛날에 저거 질기게 먹어서 안 먹어. 맨날 그걸 먹어서 아주 보기도 싫어. 야, 고향 생각난다. 묵 먹으니까 고향 생각나. 분위기가 좋은 거요. 딴 거보다. 그냥 밥도 해서 나눠 먹고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람의 시간만 속절없이 흘렀나 봅니다. 골목도 밥상도 아직 그대로인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도시는 빠르게 과거를 지우며 앞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도심 한복판. 서울의 옛 기억을 간직한 작은 길 하나가 있습니다. 늘 시골길만 다니다가요. 이 아파트 앞을 지나오자니까 영 어색하기만 합니다. 여기가 마포구 연미동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연미동이라는 이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염리동, 이름의 유래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제가 찾아가는 이 자리에 조선시대에 가장 큰 소금 창고가 있었다는군요. 한강으로 온 소금배가 소금을 풀어 거래하던 염전이 있던 곳. 마포나루는 전국 각지에서 물건들이 모여들던 조선 최고의 물류 집산지였습니다. 특히 소금과 새우젓이 유명했는데요. 짠내 가득한 마포나루는 항구 못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이 시내로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염리도입니다. 많이 다닐 때 이고 지고 남자들은 소금을 새우젓 같은 거 지고 다녔고 그리고 오르락내락 했던 길이에요. 이 길이 옛날 소금을 싣고 새우젓도 지고 오가던 길이랍니다. 요즘 소금길이라고 부른다죠. 언니 장보 왔어. 나와봐. 마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라 적어도 새우젓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답니다. 옛날에는 새우젓을 여기다 이렇게 담아야 새우젓이 간도 잘 먹고 맛있고, 그래서 옛날에 새우젓 담는 항아리를 전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지금 이런 거는 지금은 구하려면은 힘들어. 이 항아리가 없어, 어만한 데는. 새우젓독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배나 지게에 싣고 다니기 편하도록 옆구리가 불룩하지 않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마포 사람들이 새우젓을 즐기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새우젓에 고춧가루와 깨 등 양념을 넣고 그대로 무쳐 먹는다는군요. 여름에 밥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여름에, 한여름에. 옛날에 많이 드셨나 봐요, 이거.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먹어요, 저요. 소주는 새우젓 무치는 데다가 넣으면은 잡내도 없고 비린내도 안 나고 짠맛을 가시주고 개운한 맛이 나. 새우젓은 소주가 들어가면.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도 맞을까요? 애들 안 먹지. 안 요새는. 애들 잘 안 먹지. 김치 담아서 그러는데 주면 모르고 먹을까. 새우젓 무치는 어른들이나 먹지 애들은 안 먹어. 드시면 맛있어요. 어른들은 먹으면 맛있지. 소화 잘 되고 소화 안 될 때 먹으면.
무슨 맛일까 싶겠지만 싱싱한 육젓을 금방 묻혀놓으면 짭조름한 밥도둑이 따로 없답니다. 얇게 썰어서 네, 새우젓은 소금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박을 볶을 땐 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새우젓으로 간만 맞추면 제맛이 나지요. 그렇게 딴 간을 안 하잖아. 소금을 안 넣고 새우젓만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우젓만을 하면 깔끔하고 맛있어요. 새우젓은 담는 시기에 따라 맛과 쓰임새가 다르다는데요. 오래 담근 오젓은 이런 볶음이나 찜에 어울린답니다. 맛있게 내먹 빤. 무가 한창 맛있을 땐 깍두기를 담아 먹습니다. 깍두기는 대표적인 서울 음식인데요. 소금이 아닌 새우젓으로만 간을 하는 게 서울식 깍두기의 특징입니다. 소금 간하면 씁쓸해요. 뒷맛이. 뒷맛 씁쓸한데 새우젓은 산뜻하면서 뒷맛이 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새우젓과 양념만으로 담근다 해서 전무라고도 불렀다는데요. 익히지 않고 바로 먹어도 맛있답니다. 재리지 않았다 그냥 한 거라. 아유 맛난다. 아 맛나. 응, 하는 됐네. 내부는 무슨 관계세요? 남남. 그렇게 동네에 왕언니 있고 둘째 있고 우리 남남. 셋째 있고 그래 넷째 있고 그래요. 우리 하루만 못 받아 못 살아. 서로 간에 없으면 찾아. 진짜 맛있다. 매일 붙어 다니는 좋은 친구처럼 마포 사람들 밥상엔 늘 깍두기가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나라바시 시집같이 골목이 좁고 이게 전부 막 송판대기 다 되지 않고 화장실도 송판대기. 그때가 참 좋았지. 동네 이웃이 좋고 도둑도 없고 도둑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았는데. 정도 있고. 그런 정도 있고 눈만 뜨면 나가면 안 돼 있고 밤에 되면 나가서 다 같이 잠자고 안 돼 밤새고 그러니까. 민어라도 한두 마리 생기면 아래 윗집 모여 민어탕을 끓여 먹곤 했죠. 서울에서는요 이거를 옛날 분들이 맑게 이렇게 시원하게 무 넣고 쑥갓 넣고 미나리 넣고 이렇게 끓여 드셨대요. 예나 지금이나 귀한 생선이었으니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그냥 노끈 있죠? 그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사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오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가요. 가끔씩 나죠. 아버지가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좀 사왔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가끔씩 그 민어 먹을 때는. 손에 민어 한 마리 들고 오시던 아버지도 소금길 오가던 새우젓 장사도 이젠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형님도. 그래도 그 기억들은 이렇게 고스란히 밥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 민어가 버슴탕이요. 여름에. 음식 맛의 절반은 추억이라고 했던가요? 하지만 가끔 추억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벙어리 전차라고 그랬어. 벙어리 전차. 왜요? 앞뒤가 없어서. 앞뒤가 없고. 그럼 여기서 마포에서 타면 여기서 탁한 나래비 서서 탔지. 그리고서는 여기는 이제 종점인데다가 옛날에는 이제 석탄 기차도 많이 다니고 그 사이에 이제 종점이었어. 뒤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것 없는 나도 섰다. 배에서 전차로 교통수단이 바뀌면서 마포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깊은 마포 정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전차를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값싼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막차를 놓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게 골목 한 귀탱이에서 고기 한 점에 마음을 달래곤 했죠.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경리단 길입니다.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어 일찍부터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60여 년 전에도 낯선 이방인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어주던 곳입니다. 경리단 길을 따라 조금 내려오면 해방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쟁 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곳인데요. 10살 때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온 김병옥 씨도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이 땄어? 60, 70년대 해방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편집 공장이었는데요. 당시엔 이 기계를 욕고라는 일본말로 불렀다죠. 여기 손잡이가 있어. 이제 여기 이게 손잡이가 있잖아 이거. 이거 닫고 이거 닫고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다 쑤다가 버려요.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해방촌에 들어서면 골목마다 시를 짜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서로가 했다고 봐야지. 이 방직 일이 이 동네를 먹여 살리고 했겠네요. 아 그렇죠. 과연 아니고 이 동네 그걸 해서 부자 되는 사람 많잖아요. 김병옥 씨도 30년 넘게 편집 공장을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답니다. 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오면 공장 일을 도맡아 해온 건 아내였습니다. 기계 앞에 꼼짝없이 앉아 있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죠. 평생 그냥 공장하면서 사느라고 아주 몸이 다 망그러졌어. 허리가 다 망그러졌어. 그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내도 3살 때 부모 등에 업혀 피난 내려온 황해도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 먹고 그냥 알죠. 이게 북한식 음식이에요, 어머니? 주로 그렇죠. 예, 이북 음식이라고 봐야 돼요. 황해도 남자와 결혼까지 했으니 집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이북식입니다. 한 30분 끓여가지고 콩을 갈아서 여기 콩 갈은 걸 여기다 이렇게 싹 얹어서 이제 끓이는 거예요. 네, 오늘은 고향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다며 이북식 제비지탕을 하신답니다. 우선 불린 콩을 곱게 갈아 비지를 만든다는데요. 보통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비지라고 하는데 이북에선 콩을 그대로 갈아서 비지를 만드신다는군요. 등뼈를 넣고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그 위에 콩을 갈아 넣고 천천히 익히면서 비지를 만드는 거랍니다. 방법이 좀 특이하네요. 원래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지예요. 정통 비지. 제비지탕은 콩을 갈아 넣은 다음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 앞을 떠날 수가 없답니다. 이거 콩이 확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꼭 지켜 있어야 돼요. 꼭 지켜 있다가 이제 이게 끓으면 끓을 때 요거를 우거지를 살살 뿌려줘야 돼요. 고역이네요. 넘치지 않게. 이게 힘든 음식이. 그래도 맛있나 봐요. 그 수진이 아빠라고 있어. 그 송리집 아저씨가 비지 나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비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 해방촌에 살면서 많이 먹어봐서. 많이 먹어봤죠. 어릴 때부터 네. 비지 하면은 좋아라 얘 해서 잘 먹어요. 한 대접씩 먹고 돼지뼈 뜯고 그랬죠. 건드리지 말어. 뽀글뽀글 할 때만 건드려. 할 때만. 알겠어요.
자꾸 건드리면 사고. 사고. 응. 요거? 그걸 꺼줘야 돼. 요걸 꺼. 이게 그렇지. 이거 확 넘어. 넘으면 얘 확 정신 없어. 응. 어렸을 때 힘드셨겠어요. 따님. 저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본인이 잘하시니까 성이 안 차. 지금도 지금 안절부절하시네 지금. 지금 이게 막 들쑥날쑥 하시는 거야. 막 이게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걸요? 왜 남남북녀라는 말 있잖아요. DNA가 있어. DNA가 있어서 엄마 말씀 들어보면 저희 외할머니는 더 하셨대요. 맹렬 여성이세요? 맹렬 여성이니까 밥 먹고 사는 줄 알아. 니네 유학 보내고. 혀끝에 남아있는 기억은 몸속에 저장된 DNA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엄마 좀 덜을까요? 아니야. 이게 해? 저렇게. 아고 저거 웬일이니? 김치대장. 네, 이제 막 김치 맛을 알아가는 이 꼬마도 언젠가 할머니의 음식 맛을 기억하며 살게 되겠죠. 1시간쯤 지나니 표면에 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지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보네요. 이렇게 다 끓은 다음엔 막이 생기거든요. 요 막이 생겼을 때 소금을 넣어야 이 비지가 삭지 않아요. 이제 소금을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씩만 넣어줘야 돼. 이제 되직하게 익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북에선 손님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녹두빈대떡입니다. 녹두를 갈아 돼지고기와 김치만 송송 썰어 넣으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돼지비계를 녹여 기름을 만듭니다. 이게 있어야 제대로 맛이 난다는군요. 이거 이게 원래 빈대떡 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에. 응, 옛날 이북식. 돼지 누린내가 좀 날 텐데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사실 어린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돼지 냄새 나서. 근데 이제 힘들게 하셨으니까 맛있다고 했죠. 말씀을 못 드렸지만. 돼지비계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빈대떡을 부칩니다. 김치와 돼지고기 말고는 다른 양념이나 간을 하지 않아 심심하면서도 고소한 이북식 녹두빈대떡입니다. 간 좀 보세요. 아이고 한번 맛볼까 지 아이고 이거 맛있겠는데. 너무 좀 질구나. 맛있냐? 맛있어요? 진짜로? 돼지 그릇을 하니까 또 고소한 맛이 더 나네. 고모 하나 먹어봐. 오빠가 동생. 고향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도 어릴 때 먹던 빈대떡 맛은 생생합니다. 네, 그새 손님들이 도착하셨네요. 오늘이 해방촌에서 함께 살아온 실향민들 모임이 있는 날이랍니다. 주방이 갑자기 분주해졌죠. 잘 끓은 돼비지탕 한 그릇씩 담아 손님상에 올립니다. 고향 음식들이 상에 오르니 옛 기억들이 함께 밥상에 얹혀집니다. 이젠 그리움마저 잊혀져 가고 음식만이 유일하게 고향을 기억하고 삽니다. 시간 맞춰 왔네.
처음에 동아향회를 내가 소집을 할 때 45명이 들어왔었어. 근데 지금은 8명,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맨몸으로 피난 내려와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이건 타양이 아니고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서 한 50년 살았는데 고향보다 여기서 이제 뼈 묻힐 거니까. 고향보다 이게 훨씬 많이 살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고향이죠. 어쩌면 해방촌 사람들에겐 이 데비지탕이 고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타향사이 몇 해든가 서울은 늘 누군가에겐 타양이었습니다. 고향 떠나 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골목만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죠. 청춘만 늙어 고된 일을 마치고 난 다음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도 값싼 안주를 파는 좁은 뒷골목이었습니다. 그 음식들이 이젠 서울의 맛골목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도 했죠. 종로 해장국 골목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유, 이 반가운 배우들이 다 여기 있네요. 아유, 마릴린 먼로, 제임스 딘, 오드리 헵번. 추억의 명배우들.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배우들의 이름처럼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 해장국집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그거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어디 살림에 보태겠어요? 박리담회로. 지가 한 그릇 먹어드릴까? 네. 한 그릇 좀 팔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가격도 예전 그대로랍니다. 아주머니,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깍두기 국물하고 넣어가지고. 네, 저도 한 그릇 시켰습니다. 네.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전남입니다. 전남도? 네. 언제 올라오셨어요? 88년도에 올라왔어요. 네, 그렇게 늦은 건 아니신데 저는 여기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이 그렇게 나가지고 여기서 다 다니셨습니까? 네, 일찍 올라가면 이제 개동 중앙고등학교가 있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싼 값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군요. 이거를 한번 집에서도 끓여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맛이 안 이 나옵니다. 맛이 안 납니다. 여기는 뭐 하여튼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한그릇 잡수세요. 네, 네. 잡숴보세요. 맛있으니까. 소주도 한 병 주시고. 소주도 하나.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또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니까 아주 아이고 참. 자, 드십시오. 한 잔. 자, 건강하시게. 네. 처음 만난 사람과 마주 앉아 술 한잔 할 수 있으니 어디 고급 음식점에 비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언제나 이렇게 이 집의 성실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네. 아마 수천 명 올 거예요. 아침부터 차가지고. 네. 근데 주머니가 가벼워도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힘들게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값싼 안주 하나 떡 놓고서는 술 한잔 할 수 있는 집, 따뜻한 국물 마실 수 있는 집. 골목은 참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 드셨네. 그렇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음식들이 골목을 서성이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성곽 아래 가장 높은 곳,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 이발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더벅머리 총각 손님 머리에 하얗게 백발이 내려앉는 동안 이발소는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바짝 잘랐었는데. 그렇지. 머리가 옛날보다 많이 좀 허해졌다. 이제 너도 너도 나이가 좀 들어가는 모양이네. 다 같은 집안 식구죠. 동네니까. 이 동네 85년도에 길 나기 전에는 아마 지금 다닥다닥 붙어서 지금 막 붙었었거든 집이. 뭐 문만 열면은 그냥 다 보일 정도로. 다른 직업을 갖고도 문을 닫지 못한 건 때가 되면 찾아오는 이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낡은 이발소 안에서 손님도 이발사도 함께 늙어갑니다. 이곳은 눈이 쏟아지면 꼼짝없이 발이 묶이곤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큰 길이 생기고 버스가 다니면서 이젠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답니다. 자전거도 못 다닌다니까. 자전거 하나만 다닌다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 도로는 없었고. 네 아까는 못 다녔어. 이게 다 집터. 아 그렇게 좁은 골목들이었어요? 새로 낸 거야. 길이 넓어진 것만으로도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는 모습은 여전하다는데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난 현선 씨는 오늘도 솥에 배추를 삶습니다. 우거지를 만드실 거라는데요. 지금요 선지국 끓이려고 배추 삶아요. 맛있겠다. 이거 무쳐 먹어도. 눈 오는 날에 선짓국 참 좋죠. 그게 뭐예요? 선지요. 네, 아침부터 서둘러 사온 싱싱한 선지입니다. 예전엔 장 보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죠. 장봐 오려면은 저 밑에서 풀어놓으면 이제 이고 올라오죠. 다 여기까지 이고 올라왔어요. 넘어지고 그냥 저기 무릎 까져가지고 약 바르고 막 그러면서도 동네 아줌마들이 해줬어요. 선지 삶아서 이제 배추 양념해서 넣으면 돼요. 선지 삶았어? 지금 삶고 있어요. 보세요 한번. 나보다 더 잘해. 나는 다 잊어먹다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 나 처음에 시집 와서 밥도 할 줄 몰랐는데 우리 시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밥 하는 거를. 17살 때 시집 와가지고. 그래 음식하는 걸 어머니한테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 물려받아가지고 또 내가 또 이어서 하고. 정해진 메뉴도 없었답니다. 누군가 와서 국 한 그릇 주시오 하면 뭐든 만들어주곤 했다는데요. 겨울이면 매일 선짓국을 끓이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 치고 이 집 선짓국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죠. 이 동네에서 선짓국을 안 먹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먹어본 사람 없어요. 우리 북쪽 마을은. 뭐든 아끼지 않고 넣는 게 맛을 내는 비법이랍니다. 양념에 버무린 우거지에 시원한 맛을 내는 콩나물이 들어가고 여기에 선지를 넣고 끓여주면 되는데요. 국물 인심이 후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군요. 처음에는 한 그릇 사 먹고 한두 번 두 그릇 사 먹는데 먹다가 상에 둘 앉다가 손님 하나 친구 하나 오면은 야 여기 앉아 술 한잔 먹어. 그래 아버지면 밥을 주면서 할머니 국물 더 주세요. 아줌마 그때는 아줌마지 국물 좀 더 주셔 그러면 또 줘야지 어떡해. 한 두 국자 더 준다. 또 한 사람 오면 그 한두 그릇 시켜놓고는 계속 국물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가는 골목길 할머니의 솥에서 구수하게 선짓국이 끓으면 국물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양념 하실 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고기였습니다. 값이 싼 편이었던 닭고기를 주로 이용했는데 양념에 버무려 구우면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군요.
숯불도 꺼놓으면 이제 맛있어. 온 동네 냉장 풍기면 동네 사람들 온다고 사무로. 냄새를 풍기야. 그럼 냄새를 풍겨야지. 이제 숯불 올려놓으면 이제 냄새 풍기거든. 그럼 맛있는 냄새 나지 먹는 것보다도. 연탄 불 위에 석쇠를 올려 달군 다음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닭고기를 구워냅니다. 불맛에 양념 맛까지 술 한 잔이 절로 생각이 나겠죠. 나도 많이 또 있어요. 사람들 쳐다보고 웃게. 매일 해요 매일. 아주 그냥 여기가 그 방앗간 저 주막집 방앗간 여 우리 동네 주막집. 밥만 먹으면 여기 올라서 막걸리 먹고 놀고. 내단골. 처음엔 나단골인데 지금 며느리 단골. 처음엔 할머니 단골. 주당 총무. 술만 잡수면 덜로 갖고 못 가면 내가 시다 저 화장실 뒷편에다 화장실 난로가 있거든. 그 화장실 뒷편에다 깨면 집에 들려줘 그랬어. 형부들 빨리 나와요. 고구마 다 탔어. 고구마 좀 구려지 뭐 하는 거야? 다 타버렸잖아 그냥. 군고구마가 익으면 오가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나누어 먹습니다. 술 먹고 싶고 모여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다 와. 그때는 여기 일 딱 끝나고 올라와서 술 한 잔 딱 하면 술도 그때는 돈 주고 먹었나. 일하고 와서 애상술 먹고 일하고 간주하면은 그 애상도 갚고. 맞아 엄마. 장구채 보여드릴까? 있으세요 장부가? 이거는 장구채가 있어도 늦게 만든 기라 많이 있진 않네. 옛날에는 이거 뭐 이렇게 그리고 다 주고 남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빈틈은 없었어. 전부 다 있었지. 다 버리는데 요것만 있게 되네. 돈 없이도 술 한 잔 먹던 그런 때가 있었죠. 서로 믿어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했답니다. 주로 죽은 사람이 많지. 주로 죽은 사람 많아. 죽은 사람 많아요. 나도 없이 사니까 이제 없는 사람 많이 봐준 거지 말이야 뭐. 그래서 나도 뭐 돈 없으니까 그냥 같이 도우고 살았지 뭐. 닭발 편육 만들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막 너무 이게 이제 뭉뚱그리세요? 으깨야 돼요. 뼈가 다 나와야 되니까 살이. 돈 없는 사람들에겐 닭발이 가장 좋은 안주거리였습니다. 닭발을 푹 구우면 살은 흐물흐물해지고 걸쭉한 국물이 나오는데 이걸로 편육을 만든답니다. 닭발을 삶아가지고요. 푹 삶아가지고 이게 막 으깨가지고 그걸 이제 식혀가지고 놔두면 묵처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썰어가지고 초간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닭발에는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 식히면 이렇게 부들부들한 묵처럼 굳어집니다. 네, 이걸 편육처럼 썰어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군요. 어느새 변해버린 골목길 한 귀퉁이에서 그 옛날처럼 고기 한 점, 선지국 한 그릇 나누어 먹습니다. 어머니 하나 더 드셔봐요. 네, 언제나 고마운 사람들, 그리운 한 끼입니다. 옛날에는 좁은 골목이라 요 물찌개 하나 지고도 못 가. 그런데 뭐로 가야 돼? 뭐로 물은 엎질러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데나 활개치고 댕기잖아. 그래 얼마나 좋아. 지금이 더 좋아요? 왜? 지금이 더 좋지. 사람은 잃어서 외롭지만 길은 너무 좋아졌어요. 응? 마을버스가 댕기니까 여긴 대체나 마찬가지야. 이게 서울 아닌 시골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저 마을버스가 금방 오잖아. 얼마나 좋아요.
복 받았어요. 꼭대기 사는 가난뱅이들이 복 받았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길을 걷다 보면 막혔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오르막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리막에 서 있기도 하죠. 때론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기도 하지만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길이 열리곤 합니다. 그렇게 골목은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느 집이선지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솔솔 들어옵니다. 이 도심 한복판에 이런 옛 골목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참 정스럽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 골목에서 누가 툭 튀어나와서 어디가? 들어 저녁 먹고 가? 하는 이런 분위기, 술 한 잔도 생각나고요. 네, 좋은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날